현수는 있습니다. 현수가 있지요. 여러 명의 현수가 있죠. 자발적으로 섬이 된 아이. 생활 습관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는 상태로 학교에 왔죠. 2학년, 3학년 올라올 때까지도 학교에 와서 세수를 하고 학교에 와서 이를 닦고 학교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와야지 이 친구는 이제 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.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가만히 이러고서 앉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책을 꺼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책이 없어요.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가방이 이제 한 달은 지난 것 같은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수업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무기력하고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 많죠. 스스로 되게 저는 못하는 아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저 원래 그래요. 막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배경이 있는 거죠. 아이들의 삶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죠. 경제적인 차이가 주된 원인이고 정보의 격차, 기회의 격차, 격차로 인해 무기력해진 현수.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차이죠. 그러니까 현수는 현수는 개인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?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반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학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온, 그래서 한국어보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더 익숙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타보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. 어떤 아이는 엄청난 무게의 새 신발을 신고 한 발 뛰기가 어려운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오는데 어떤 아이는 깃털 같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옵니다. 막 활동을 하는데도 날아다녀요, 막. 근데 그게 그 개인이 혼자서 노력으로 이뤄낸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코로나 시기는 교육 양극화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.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지난 2년 동안 쭉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돌봄의 격차, 삶의 격차라는 것들을 초등 저학년 교사들은 화면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. 그런 과정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.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아이가 실제로는 이런 환경이구나. 알고 보니 얘가 이랬었구나. 모두에게 똑같이 들이닥친 재난. 하지만 재난을 겪는 현실의 모습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. 그 속에서 홀로 고립됐던 아이, 현수.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현수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티가 안 나는 현수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.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, 분명히. 그리고 저도 사실 이 현수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. 현수가 존재하는지. 근데 이제 제가 현수들을 만나고 느낀 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회가 아닐까?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숨겨버리는 거죠. 네.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팠던 현수는 무기력했던 현수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격차로 인해 무기력해진 현수. 못해요, 안 해요. 그냥 이게 항상 말버릇이었어요. 근데 그게 아이의 잘못이라고 또 보여지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타깝죠. 또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, 애가. 근데 아이가 자기도 분명히 다른 친구와 차이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, 경험으로.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거죠. 너무 무섭고. 그러니까 그냥 전 안 될 것 같아요. 전 쟤처럼 잘할 수 없어요.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
대부분 학습 격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. 제가 이제 3학년 담임이 된 첫 해에 이제 생존수영 들어왔거든요. 물을 정말 극도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몇몇 보이는 거예요. 얼굴이 이미 다 경직이 돼 있어요. 무슨 막 울어요. 못하겠다고.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.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수영장에 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. 21세기에 정말 이렇게 체험학습이 흔하고 해외여행도 흔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수영장도 못 가본 친구가 있을까. 그런데 그 친구만 하더라도 수영장이라는 단어가 수영장에 갔을 때에 그려지는 그런 느낌들, 다가오는 그런 생각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.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단어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자기가 이미 경험한 것, 그 체험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죠. 그게 학습에 영향을 주는 거죠. 의도적으로 보아야 격차를 보려고 하는 훈련도 좀 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. 격차라는 게 결과로만 따지거든요. 수학 점수가 몇 점이냐. 영어 점수가 몇 점. 영어를 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. 근데 그건요. 이미 한참 지난 격차예요. 이미 격차를 지나서 하나의 불평등의 단계로 들어선 격차고요. 그러면 그 친구들이 격차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양상으로 그 격차가 분출되는가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엮여있는 사회적 맥락이 읽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공부 못하니까 강사 하나 붙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싸게 부진 문제나 격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격차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죠.